3교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경영의 원리라는 타이틀로 생존부등식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사례 같은 거를 좀 여러분께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요것이 나한테 무기가 되고 또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자꾸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적용을 해볼 때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뭐 여러분 개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가 이걸 적용해 볼 수도 있겠고 그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도 조금 더 깊이 자꾸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그만큼 이 생존 부등식이 여러분에게 좋은 툴이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찾은 것 중에 요 좀 자료는 없는데 어 이게 좀 잘 오픈을 안 하는데 그 스마트폰 아마도 이게 잘 나가는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을 네, 단가를 아주 세밀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별로 쫙 나열을 해서 그 부품들,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전체의 코스트가 얼마다. 그리고 얼마에 판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아, 100불이죠. 100불 정도에 판다. 그러니까 한, 뭐, 110만 원 정도인데, 코스트는 뭐, 보니까 한 2, 30% 전체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러면 상당히 생산자 관점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또 100만 원 주고도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면 이제 밸류가 그만큼 확보가 됐다고 봐야죠. 요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 눈여겨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논문 쓰듯이 논문 같지는 않지만 사례들을 자꾸 이렇게 좀 발굴하고 또 여러분 적용하고 이런 가운데 이 창조 경영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노하우로 배태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게 제 희망사항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니까 하나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하고 또 필요하면 토의도 좀 해보세요. 토의도 해갖고 여러분 나름의 영역에서 생존 부등식을 가지고 승부하면 하나의 원리가 되니까요. 어떤 창조 경영의 하나의 어떤 시발점도 되고 성과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응용을 해보면서 이 내용들이 점점 여러분의 것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좀 앞으로 진로에도 이런 무기가 크게 좀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전체 어떤 개념적인 구도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 이 파트는 창조 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의 맥락. 그러면 이런 창조 경영에 우리가 앞에서 정의가 뭐냐, 왜 필요하냐, 원리가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봤죠. 봤는데 이런 원리 가운데 계속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정의에도 그 다음에 필요성에도 원리에도 쭉 흐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오늘날 창조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이것이 핵심 요소다는 것이 이제 깔려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창조 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의 맥락, 전체적인 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걸 한번 정리하면 아 요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배우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구도를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맥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 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의 두 가지 맥락. 첫째는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를 어디다가요? 여기 보시면 에, 여기 보니까 역사적인 혹은 진화적인 맥락 속에서 조명하자. 이걸 뭐 조금 더 고급적인 단어로 쓰자면은 통시적인 접근이다.
이제 역사적이다. 쭉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정립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표현했던 사회적인 맥락에서 한번 조용하자. 이거는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단면을 보고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맥락에서 한번 딱 횡으로 한번 딱 보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시적인 접근, 횡단적 두 가지 접근들을 한번 보죠. 이 두 가지 다 이제 이런 이 창조 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의 맥락, 창조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핵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제 첫째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두 차원에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역사적인 맥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현업 레벨이냐,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전략적인 레벨이냐, 현재 수준의 레벨이냐. 반응을 할 때도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을 하는 정도. 사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리액티브, 사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좀 많이 들어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어떤 인적 자원관리 활동의 모습은 선제적인 사전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느냐. 이걸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인적 자원을 갖다가 전략적 레벨에서 보느냐, 현재의 수준에서만 보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요 축이 하나 있고, 또 문제라는 관점에서 활동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로 보느냐, 선제적으로 하는 사전으로 하느냐. 이게 좀 똑같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다 다르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셀을 만들어 보면 이게 셀 1부터 이게 셀 4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셀 1은 뭡니까? 이런 것이죠. 현업 레벨에서 인적 자원이 반응만 하는 거예요.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반응을 하는 정도. 여기 셀 1이에요. 여기 나온 셀 1. 이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기본 사항에 대한 실천이다. 이렇게 기본 사항에 대한 실천이다. 뭐 이게 뭐 가장 평범하고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이 관리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셀 1이고요. 셀 2를 한번 보겠어요. 셀 2는 뭡니까? 자, 현업 레벨인데 현재 사업 수준을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 수준에서 뭔가 모르게 미리 선제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싶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어떤 전략을 어떤 대응을 하고 싶어요. 이게 선제적 사전적이니까. 이것은 아까 기본 사항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기본 사항에 대한 개선입니다. 임프루브먼트죠. 개선 중요하죠. 기존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이 개선이겠습니다. improvers. 그 다음에 이제 셀 3는 어떤 거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레벨은 뭡니까? 전략적 기존 레벨보다도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놓고 회사가 추구하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인 수준이에요. 전략적인 수준을 가지고 딱 전략적 수준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실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행한 대응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전략을 실행한다. 이미 회사가 전략적인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레벨 상태에서 문제 생겼을 때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전략 실행 makes strategy happen.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한다. 전략적 차원입니다. 여기 이제 레벨 셀 3고요. 그 다음 이제 셀 4는 뭐냐? 뭐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전략적인 레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 레벨 상에서도 선제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Creates Strategic Alternative. 전략적인 대안을 놓고 창조하는 겁니다. makes는 실행하는 거예요. create는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셀포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되어지는데 인적 자원이 움직여지는데 조직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셀 1으로 셀 2, 셀 4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의 어떤 상황에 맞는 인적 자원이 관리될 수 있죠. 인적 자원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으로 인적 자원이 움직이지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반응적인 대응을 하는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적 자원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냐, 어떤 진화를 가져왔냐, 이제 이런 것들 관점에서 요 네 가지 셀로 인적 자원의 어떤 활동 모습을 묘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게 셀 1, 셀 2, 셀 3, 셀 4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현업 수준에서 사후, 다시 뭡니까? 반응이라고 그랬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한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요거 셀 1, 앞에서 봤던 그 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업에서의 현업을 유지하면서 현업을 그냥 하면서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 그러니까 현업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인적 자원 관리의 초점이 이 수행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활동만 한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전략은 뭐예요? 전략 기본 사항에 대한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셀2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셀2는 현업에서의 선제적이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improve, 개선이라고 그랬죠. 현업이에요.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이 움직이지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조치를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요구가 있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업그레이드 혹은 임프루브 개선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셀의 속성을 아까 표에서는 기본 사항에 대한 개선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셀 3는 어떻습니까? 전략적인 수준인데 뭐 한다고요? 문제를 놓고 전략 수준의 현재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씩 해결한다. 여기에서 makes라고 했죠. make strategy happen. 전략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상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문제를 놓고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전략 실행이다. 이렇게 게 셀 3였죠. 셀 3. 여러분 이것도 뭐 상당히 조금 인적 자원이 어떤 그런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어지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셀 3에서는 뭡니까? 성공적인 어떤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create라고 했죠. create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까 전략 수준인데 선제적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수준에서도 이 전략적인 수준의 어떤 것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놓고 선제적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다 라고 해서 creates strategic alternative,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여기서 보니까 나오죠. 그죠? 인적 자원 관리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 대안을 창조한다. 이런 영역이 셀4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통 어떻게 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운용되어지나, 인적 자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셀1부터 셀4까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조 경영이다. 창조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분히 뭡니까? 1은 아니겠죠. 셀1은 아니죠. 셀2, 셀3도 상당히 보수적이죠. 궁극적으로는 셀4가 가장 창조 경영에 어울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니까 무슨 다른 뭐 기업의 사례를 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너무 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인적 자원이 학습,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학습 활동에서 정말 나라는 인적 자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것만 하라는 것만 한다. 1번이겠죠. 하라는 것, 주어진 것만 하는데 뭐 시키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정도 한다. 이거 셀2겠죠. 그런데 좀 더 지금 내가 하기는 하는데 내 전략을 가지고 내가 요번 학기에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현상에 만족 안 되고 이 정도까지 가는 전략적인 목표를 놓고 시키는 대로 한다. 주어지는 것을 잘 전략적인 목표에 맞춰 간다. 이렇게 하면 셀3가 되겠고요. 내 전략적인 목표를 놓고 정말 더 새로운 것도 이게 좀 더 새로운 대안도 또 새롭게 더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셀4가 되겠죠. 여러분이 학습 능력에서는 최소한 셀1은 아니야겠지. 나라는 인적 자원이 활동할 때는 기본은 셀2고요. 셀3, 셀4로 가야 합니다. 이 정도가 오늘 내의 나라는 인적 자원이 어떻게 활동되어지고 있나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좌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라는 인적 자원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창조 시대에 창조를 가져오느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착다하게 현상만 유지하느냐, 이거 차이를 가져오는 게 활동 영역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맥락, 역사적인 맥락을 봤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음, 그래서 두 번째 맥락, 아까 얘기했던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 아니고 창조 경영을 위한 지금 하나의 단면을 딱 봤을 때 쭉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게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의 사회적인 맥락, 횡단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 미국의 그 어마바일 이름이 좀 한데 어마바일이라는 이름 책을 한번 보세요. 어마바일이라는 학자가 이 교수가 이제 제안한 모델인데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사회적인 맥락, 자, 어떻게 이 창조 경영을 위해서 사회적인 맥락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구도를 맥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맥을 자, 요 모델입니다. 아이고, 요 모델인데 요 도표 1-12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게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거하고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핵심 키워드죠.
창조 경영의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키워드가 이노베이션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죠. 여기에 마바일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창의성 유발을 위해서는 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역량이 중요하다 했는데 다시 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다시 말하면 이런 창조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나? 조직 차원에서 이노베이션, 아까 개인 차원에서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조직 차원에서의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환경이 되나 안 되나? 이런 환경이 형성돼 있나 안 있나에 따라서 창조와 혁신을 가지고 창조 경영을 하느냐, 아니면 창조군 혁신이 없는 현상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로, 조직 차원에서는 이노베이션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 feeds innovation, 개인적인 이런 창의성의 어떤 환경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뭡니까? 이런 창의성이 feeds, 낳는다. 뭘? 이노베이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feed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노베이션이 되어지면 다시 뭡니까? 이것이 이런 이노베이션의 환경이 다시 뭡니까?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서 아까 워크 엔바이러먼트,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환경이, 작업 환경이 다시 뭡니까? 임팩을 줘요. 영향을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런 맥락을 계속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다시 말하면 창조 경영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냐, 아니면 창조 경영과 전혀 무관한 인적 자원 관리냐, 이걸 가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에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 잠깐 보시면 이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노베이션을 한번 조금 내용을 보죠. 이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는데 요걸 조금 여러분 기억하는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요거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자, 개인 및 팀의 창의성 문제를 놓고서는 자, 앞에서 그 세 가지 그림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텍스트를 보면서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 주로 개인인데 뭐 팀이라고도 해도 좋은데 거기에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전문성, 또 하나는 뭡니까? 가업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스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개인 및 팀이 창의성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세 가지 그림에서 그 가운데 크리에이티비티를 놓고 처음에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식, 전문 기술, 특별한 재능과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내려면. 또 두 번째는 아까 모티베이션, 이 해당 과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형성되어지는 게 크리에이티비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개인 및 팀의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크리에이티비티 피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화살표. 자, 거기에서 보면 혁신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이 혁신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혁신을 놓고 세 가지 있는데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조직 차원에서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혁신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이 제공되어져야 해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는 교재를 좀 더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혁신 오리엔티드 된 조직도 만들어져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유도,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런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인적 자원 관리가 창조 경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어, 앞 페이지에 잠깐 그 그림을 보면 요렇게 요 선순환을 가져오는 요런 어떤 인적 자원 관리, 다시 말하면 조직인 개인이나 어떤 팀의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이런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가 오늘날 사회적인 맥락, 전체적인 윤곽에서 창조 경영을 위한 핵심이다. 이것이 오늘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맥락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조금 어, 조금 세밀하게 일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자 하는 이런 창조 경영이라는 주제를 꼭 놓고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전체 맥락입니다. 요 일장 부분들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 좀 잘 습득하시고 좀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요걸 배경으로서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